자, 오늘은 위기의 남자들, 위기의 선수 사울과 7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디게즈는 뭐 아시겠죠? 뭐 7회를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죠. 자, 7회부터 보시자면 7회는 이제 챔스 결승, 첼시 입장으로 봤을 때 챔스 결승 이후로는 경기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크긴 큽니다. 뭐 베르너 같은 경우에도 크펠전 이후로는 뭐 1분, 8분 이렇게 경기력이 줄어들고 있고, 오도이, 지에의 뭐 몇몇 자원들도 뭐 그렇게 플레이 타임을 보장받고 있진 않지만 벤치는 아예 제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자 그러면 골닷컴에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8월 30일인가 29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골닷컴은 이제 투엘 감독과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투엘 감독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무슨 부상, 뭐 경기력 저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훈련 플레이 타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내가 교체 카드가 5장이다, PL이 교체 카드가 5장이었다면 난 내보냈겠다. 왜냐면 경기력도 끌어올릴 겸 선수들도 로테이션 좀 돌릴 겸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유있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냐면, 경기 교체 카드가 3장인 게 문제라면 아스필리쿠에타, 리디거 뭐 이런 자원보다 좀 밀려있다고 하는 찰로바나 실바 이런 자원들도 플레이 타임을 보장받고 있고, 심지어 윙백에 오도이가 나올 정도거든요. 제임스가 못 나온다면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오면 되는 것인데 오도이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릴 수가 있나? 지난 시즌 주전이?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론소와의 주전 경쟁을 봐야겠죠. 알론소는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뭐 리그 베스트에 들 정도로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베르츠와의 호흡이 또 좋습니다. 전술적인 선택이죠. 이 하베르츠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주면서 공을 좀 지켜줄 수가 있어요. 베르너하고 다르게 공을 좀 지켜줄 수 있으니까 알론소가 느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 공을 다시 내줄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아스날 때 이랬거든요. 하베르츠가 먼저 받아서 지켜주다가 알론소가 올라가서 루카쿠 쪽으로 내주고 제임스가 득점하고, 이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베르츠가 기용받으면서 알론소가 더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거의 반증이 뭐냐면, 지난 시즌 왼쪽에 주되게 나왔던 건 베르너하고 치렐이에요. 근데 치렐이 못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베르너의 이 출전 시간도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 크리스탈 팰레스전 이때는 루카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베르츠, 베르너, 마운트가 기용됐습니다. 워낙에 좋은 자원들이니까. 근데 그때 90분을 제외하고 나면 아스날은 1분, 아스톤 빌라전은 8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줄어들었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론소가 더 대단한 선수고 벤치렐이 덜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 벤치렐과 베르너의 전술적인 선택, 그러니까 둘이 나왔을 때 호흡적인 측면과 하베르츠와 알론소의 호흡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요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첫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인데요. 자, 7회부터 보시자면, 7회는 이제 전술적인 차이, 알론소와의 차이는 준수한 공격력과 수비력, 그러니까 공수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과 스피드가 있습니다. 일단 리그 골이나 챔스 골을 이렇게 보시면 27경기를 나와서 3골 5도움, 플레이 타임은 2290분을 보장받았고요. 챔스는 10경기에서 1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수도 꽤 괜찮아요. 4골 5도움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윙백이 뭐 윙어도 아니고 최전방도 아닌데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보고, 활동량이 정말 좋습니다. 공수를 오가면서도 그렇게 지치지 않고 90분 내내 정말 베르너하고 열심히 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공격력을 살리는데 되게 큰 도움을 주고, 리디거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메워주는 것 역시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있어서 베르너와의 시너지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전방에 있었던 제로톱 하베르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마운트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지난 시즌 무슨 베르너가 많은 득점을 하고 치렐이 알론소처럼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수비들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너무도 왕성한 활동량과 측면부터 이 썰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치렐하고 베르너를 수비가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럼 수비가 글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앙과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나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용이 됐었고, 어느 순간부터 4백과 3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램파드 감독 체제와 투엘 감독 체제에 모두 적응을 하면서 전술적인 가치도 굉장히 올라간 선수입니다. 다만 단점을 보자면, 저는 글쎄요, 치렐은 준수한 공격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선수가 공격력에 특화된 선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크로스도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글쎄요, 킥력이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활약상을 보면 알론소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렐의 공격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알론소가 공격력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이 3백이 너무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론소가 올라가서 못 내려오더라도 리디거가 커버를 치든 캉테가 커버를 칠 수가 있고, 리디거가 커버 치러 나가는 동안 이 두 명의 스토퍼가 또 공간을 메워주고, 이런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리버풀 전에 한 명이 퇴장당하든 사울이 실수해서 아스톤 빌라한테 계속 공격을 받든 득점이 안 나오니까, 상대가 이제 득점이 안 나오니까 또 이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윙어들을 공격적으로 쓰는 거죠. 아스톤 빌라 전에 보면 알론소도 알론소지만 오도이는 거의 윙어예요. 윙어처럼 활약을 하고 있고, 오도이가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윙백이니까 내려오긴 내려오지만 뭐 수비적으로 엄청난 공헌을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론소를 보자면 리그에선 18경기 나와서 4골 2도움입니다. 거기다가 플레이 타임은 1433분을 보장받았고요. 챔스에선 2경기를 나왔으나 득점은 없습니다. 근데 리그만 봐도 10경기, 거의 9경기가 모자른 상황에서도 이 골 도움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램파드 감독 체제 때는 거의 제외예요. 에메르송보다도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거의 제외된 상황에서 투엘 감독 딱 들어오고 나서 확 늘어난 건데, 이렇게 반 시즌이 없는 상황에서도 거의 한 시즌을 다 뛰었다고 봐도 되는 칠렐한테 이게 견줄만한 스탯을 쌓았다는 건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격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이게 낮게 깔아주는 크로스나 들어오는 선수 컷백 봐주는 거, 자신이 측면부터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거기다 느리긴 하지만 활동량이 정말 좋거든요. 이 수비복귀나 이런 게 느려서 얘가 지금 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픈 더블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왕성하게 움직이는 자원이라서 활동량도 7회에 못지않거나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베르츠와의 연계도 되게 좋습니다. 이 하베르츠가 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주면서 캉테, 1옵션은 캉테니까 캉테, 하베르츠, 알론소가 주고받으면서 빌드업을 하고, 거기에 리디거가 좀 전진해서 중원이나 이 왼쪽 측면을 마킹해주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루카쿠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르너가 있고 칠렐이 있고 루카쿠가 있는 걸 상상하면서 베르너하고 루카쿠가 투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카쿠 혼자서도 슈팅 2번에 2득점을 할 정도로 중앙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등딱도 되고. 그럴 거라면 차근차근 공격적인 빌드업을 해서 공격 숫자를 늘린 다음에 누가 득점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알론소는 박스 안에서 되게 활동량이 강하고 어쩔 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윙백들이 올라가도 3백들이 되게 수비적으로 잘 커버를 해주고, 이제 캉테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공격적인 카드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오도이가 윙백으로 계속 기용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루카쿠의 등장이 있으면서 오히려 칠렐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알론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알론소하고 칠렐의 나이 차는 6살 차이입니다. 알론소가 90년생이니까 언젠간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윙백, 활동량을 계속 보장받아야 되는 윙백에서는 알론소는 언젠가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이제 벤치렐이 나와서 이 활동량과 이 프레시한 느낌, 그런 걸 계속 보강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글쎄 위기의 남자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벤치렐이 밀려나는 일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인데, 사울은 일단 이거를 전제로 깔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 전제로 안 깔아서 그런데 못해서 넘어온 자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사울 리게즈가 94년생이에요. 근데 새로 영입한 데파울이 94년생, 요렌테가 95년생. 나이대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만약에 사울이 잘했다면 남아서 경쟁을 시키든가, 주전 경쟁을 시켜도 잘할 정도라면 그냥 쓰겠죠, 1군으로. 그런데 마지막 날 그것도 선택 이적을 붙여서 임대를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상 못해서 보낸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팔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94년생에 가까운 선수가 뭐 리디거라, 코바치치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우리가 임대 보낸다는 건 몇 년 후에 그들을 다시 쓸 생각보다는 팔라고 보내는 거겠죠. 바카요코 같이. 잘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못할 거라는 그 우려가 더 컸던 자원이긴 합니다. 리그 개막 전에 진짜 센세이션하게 갑자기 잘해줬으면 했지만 못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리그 적응도 돼 있지 않습니다. 뭐 타리그에서 뛴 경험도 없거니와 PL에서는 1분도 뛴 적이 없는 자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할 확률보다 못할 확률이 높고요. 사실 선발 기용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르지뇨가 좀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선발이 안 되고, 로테이션을 생각했을 때는 뭐 캉테, 코바치치로 가다가 사울로 갔으면 했는데 캉테는 부상이고
치크 바클리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울을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발로 기용하는 게 이상하진 않지만, 글쎄요, 저는 후반에 나와서 뭐 캉테랑 교체든 코바치치랑 교체든 이렇게 교체됐다면, 거기다 한 1대0, 2대0이었다면 사울이 이 정도까지 최악의 데뷔전을 치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옹호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첼시가 기대했던 부분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코캉이 부재할 때 1인분만 해라. 뭐 엄청난 활약을 하면 더 좋겠지만 1인분만 하라고 데리고 온 게 사울이거든요. 근데 데뷔전을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5손가락도 아니고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데뷔전이 최악이었습니다. 횡패스도 미스가 나고, 바로 옆에 선수 주는데도 미스가 나고, 패스 타이밍 엉망이고, 위험 찬스를 3번인가 4번 만들 정도로 45분 동안 이 선수가 첼시를 위해서 나온 선수인지 빌라를 위해서 나온 선수인지 이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못했거든요. 물론 이 처음 받아보는 압박, 그러니까 리그마다 압박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받아보는 압박이고 첫 경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 패스 타이밍과 패스하는 것은 축구 선수의 기본기거든요. 그럼 이걸 못하고 이것마저도 폼이 떨어져 있다면 후에는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선수가 리그 적응한 후에도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 주급이 꽤 높아요. 이 선수가 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주급 보조 얘기도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4옵션으로 썩혀두기에는 계속 주급이 나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본기도 안 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 경기긴 하지만 우리가 명과 암을 둘 다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옹호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4옵션이니까 그래, 임대니까 거기다 선택 이적이니까 서버가 안 되면 팔면 되지, 이런 위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아니 이럴라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닌데 그럼 안 데리고 오고 말지, 아니면 찰로바를 올려쓰든 갤레거나 길모를 임대 보내지 말든 이런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명과 암에 대해서 둘 다 수긍이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심각할 정도로 못했기 때문에 저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만 사울 리게즈의 마지막 변명, 전술적인 변명을 하자면 조르지뉴가 나왔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코바치치가 글쎄요 좋은 자원인데 박투박에 어울리는 선수예요. 물론 이 사울 리게즈가 조금 혼란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양을 뛰면서 조르지뉴 역할도 했다, 캉테 역할도 했다 이랬지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바치치는 박투박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또 박투박으로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 조합이 안 맞았던 게 있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폼이 좋았던 코바치치는 인생 경기를 했고, 그러니까 1.5인분을 하면서 인생 경기를 했고 1인분도 못했던 사울이 더 대두가 됐던 건데, 만약에 조르지뉴가 나와서 빌드업이나 이런 걸 맡아줬다면 사울은 좀 더 공격적인 전진, 그리고 뭐 공격력, 뭐 슈팅, 뭐 공격적인 패스, 아니면 직접적인 이제 공격 가담자, 뭐 요런 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안 맞는 옷을 입었고 리그 적응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변명거리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기의 남자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줄 평을 해보자면, 7월 같은 경우에는 제니트전마저도 만약에 못 나온다면 정말 경쟁에서 밀렸다, 다른 변명은 필요 없이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은 자기가 맞는 옷을 입었을 때도 이럴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분위기가 좋은 첼시, 아스톤 빌라도 3대0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은 첼시의 위기의 남자들 사울과 치렐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물론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치렐이 갖고 있는 이 중요도, 사울이 갖고 있는 중요도가 정말 크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잘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울은 진짜